FM 갱벤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를 기해서 평소 시국에 관한 내용과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박경범 문예작가께서 일전에 내신 책과 더불어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특히 사회 밖에서 특히 언론계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시국에 관한 견해 차이를 서로 논쟁도 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사회 각 분야가 대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대적으로 문화계 중에서 또 문학계 이런 쪽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일부 몇 얘기하는 작가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제 이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문학계라는 곳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제 상대적으로 먼저 작용화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제대로 목소리를 낼 만한 문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현재 또 일선에 있는 몇몇 이제 저보다 유명한 문인들은 또 얘기할 겁니다. 아, 우리가 무슨 좌경화됐느냐? 우리는 다만 좌도우도 아니고 중립일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문학이란 것은 원래 인간의 이제 지적인 어떤 활동에 가장 이제 꽂히고 핵심인 것인데 이것을 어떤 이렇게 문화 자체를 언어 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출판 풍토 이런 것을 자꾸 수준을 낮추다 보니까 문학의 현재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져서 이 상황에서 살아나는 문인들이 현재로서 뭐 시국을 진단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어떤 선동을 따르는 문인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하는 문인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그럼 제가 근래 지난해와 한 5년 전쯤 됩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중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니까 두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2년 말 대선 때쯤이죠. 출간한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견본이라고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로서 작년 2월 이맘때 출간한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름 박경범으로 그 전에 소설을 10권 정도 이제 출간했었는데 소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적을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의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소설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의 대명사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설가로서 소설이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인간의 운명과 인생은 다 이제 우주 하늘에서 지어진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상에 구현이 되죠. 여러 형태로. 근데 그런 구형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샘플 모범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 그런 것이 우주에 이제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인간 인생의 가장 샘플 모범을.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지상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이라는 천박한 표현으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지금의 어떤 유명 기성 소설가들도 문제이지만 제가 이제 비록 유명 소설가는 아니지만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류를 하자면 수필집입니다. 그 수필집 하면 되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물론 전문 수필가들도 좀 계시지만은 예전에 피청득 선생이라고 있었고 요즘처럼 이제 문학, 특히 출판계가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수필집이 팔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대개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찾는 독자들을 위해서 낸다든가 혹은 이제 그냥 은퇴 인사들이 자비로 이제 이렇게 낸다든가 그런 것이 수필집인데 저와 같이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작가도 아닌 그런 사람이 이제 수필집을 낸다는 건 상당히 참 의외죠, 이례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낼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어떤 영성적 주제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보통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뜻에 맞고 벽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의 위안을 찾고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이상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길을 찾는데 이 책은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도 인간의 이 존재가 이 물질적 존재 그 이상이며 영혼적인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한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간의 존재가 물질 그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증명에 바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유물론적인 현실 물질만 보면서 살면은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이제 물질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 차원이 삶을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더라도 올바로 지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정도로는 그렇게 또 비슷한 책도 많기 때문에 특성이 없겠습니다만 이 책의 후반부에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어떤 그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영성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이한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념 문제, 그러니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지금껏 남은 분단 국가인 것처럼 가장 이념적인 그것이 첨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걸 해결해야 할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생겨나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영성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편향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가령 전생과 거기에서 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번에 새로 깨닫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산다. 그렇게 된 경우 많은 사람이 어떤 수련이 충분한 영혼 같지 않으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 바꿔야겠다. 엎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좌파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적인 어떤 쌓아온 그 이력과 다른 삶을 이번 생에서 살게 될 때. 반대로 여자로서 살다가 갑자기 남자로 된 사람, 하리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그대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사는 거 그것이 우리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첨예하게 이유도 보수는 주로 한국 사회의 그 문화와 전통에 좀 익숙한 영혼들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진보 좌파는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않았던 옛날에 백정 선민이라든가 혹은 북방 여진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영혼들의 집단 그런 사람을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집단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영성적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전의 소설 작품과 달리 이 책을 중심으로 비롯해서 이제 영성적인 문제에 관점을 많이 두었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전에 써왔던 소설을 새로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나온 것인데 이 책은 원래 외국에
유명한 어떤 여성 이제 그 심리학 연구가가 쓴 책인데 자기 자서전식으로 자서전이지만은 현생의 자서전이 아니라 몇천 년을 거쳐서 자기가 지내온 그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원래 제목은 더 이니시에이션 이라는 뜻입니다. 초기화이죠, 번역하는. 초기화이지만은 사실 이니시에이션이라는 말은 거기서 쓰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이 도가 터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난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고급 영어의 교재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관련 붐도 많이 일어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번역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여느 법학서적, 물리학서적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오한 지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외국의 영성적인 책을 번역한다면 대개 한글 전용으로 이렇게 쉽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번역한다는 것도 너무 큰 일이고, 그것보다는 사실 여기서 핵심을 따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배경을 입혀서 한번 재창작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쪽에 그 외국의 그 저작권 계승자한테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낸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집트에서 옛날 공주로 살았던 주인공이 후에 이제 그 거지로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그 인생 역정, 영혼의 역정을 겪는 것을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어떻게 경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새로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그 서양 문화가 한국을 동양을 이제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리들도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땅에 2000년, 5000년 이제 유전자적으로 이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자체가 과연 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영혼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그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체의 틀은 아주 주부의 그냥 어떤 그 사소한 러브 스토리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주인공 남편과의 그 옛날에 천년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소설이 히트했지만 그와 비슷하게 그런 내려온 그런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라고 있습니다. 이만 오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혹시라도 이 책을 감사하게도 사보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 친절히 AS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문예 작가 박경범 선생께서 내신 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